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재명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협조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전에 잠깐 기자회견을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는 없는 겁니다. 리액션 금지, 박수, 환호, 연호, 야유 다 금지입니다.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잘했으면 칭찬을,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심판 선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는 주권을 위임했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잘하면은 다시 권력을 주고 잘못했으면 권력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금지. 자, 우리 언론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뭐 뒤에 남자분 먼저. 저희 KBS 창원총국에 있는 송현준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혹시 마이크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그거. 네, 그냥.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 부산 경전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도 민자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 재정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재벌에 대한 감세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감세 문제도 있지만 지방 정부가 얼마나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아끼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지방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의 권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인 경전철 문제만 해도 주민들이 소송을 한 지 12년이 지나서야 문제가 확인된 것처럼 실제로 뭐 주민소송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 도의회가 지방의회가 견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권한들이 상당히 약한데요. 언제까지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께서 또 도지사를 하셨고 또 지방 재정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법제적으로 어떤 지방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고민하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꽤 많으셔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1급 체제로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 그리고 거기다 그 경향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가 인구의 절반이 살고 경제력이 60%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로 지방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다.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방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주 환경, 생활 환경, 생활 문화 환경을 갖추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국은 정부 정책을
또 정부의 재원 배분을 수도 중심이 아니라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아마도 동남권 메가시티도 사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인데 사실상은 좌초된 상태입니다. 우리 김해 시민들 또 경남 도민들께서도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경남도가 또 영남 지역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사람이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의 결국은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그간 지방 균형 발전에 많은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정권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기회가 있고 그 판단이 서면 표로서 심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나 권한 남용에 대해서 방지할 대책이나 또는 해결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잘 갖춰도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딴 마음 먹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수십 년간 정말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낸 민주체제지만 지금 2년도 안 된 시간에 순식간에 망가뜨려서 전 세계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로 우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이나 권력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민도가 높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시로 책임을 묻고 소위 권력자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권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시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의 부패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깨어 각성하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투표를 할 그 시기에는 정말로 우리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게 그런 권력의 남용 또는 사유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잠깐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잠깐 기자들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여성분 먼저. 네. 민주당의 조한기 서산태양 후보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구속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관련 전과는 음주운전 외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가짜 민주화, 가짜 운동권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보 이력에 대해서 또 당차와서 확인을 좀 하고 계실까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윤수입니다. 어제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혹은 지금 민주당이 선심성 외표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아무 반응이 없어서 섭섭했는데 네, 섭섭했는데 그나마 예상했던 대로 물가 얘기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서민들이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골목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에 쓰게 했을 때 13조 원 정도 가지고 과연 그게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정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못한다고 하면 저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입니다. 과연 13조 원 정도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에서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쪽에만 쓸 수 있게 할 경우에 이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 경제순환,
그다음에 경기 회복 효과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클지 여부는 저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실제 얼마 정도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지 또는 13조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지금 이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또 서민들의 그 어려운 가게를 지원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증대를 통한 정말 경제 지원 효과가 얼마나 큰지 또 그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증대로 인한 재정 확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정말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규모를 적정선에서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저희가 13조 원 정도 좀 부족한 금액을 지원했죠. 동네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때 뭐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 고기값이 소고기값이 그때 조금 올랐다고 해요. 지금처럼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런 물가 작용 요소가 조금 있더라도 다른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우리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데다가 물가까지 오르니까 너무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너무 힘들다. 소득 지원도 해주고 월목상권도 매출 지원을 해서 경기도 좀 회복하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도록 할게요. 없으시면 김해 시민언론입니다. 시민의 자치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정과 제도가 아직 무리한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시민들의 자치 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노력들, 개선책을 많이 강구해 왔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소송제를 강화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어 오고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할 사람을 잘 뽑는 겁니다. 제도를 운영할 사람을 잘 뽑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상을 주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정말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는 자유롭게 얘기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답답했죠? 이제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무슨 날?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나라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지요?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만 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못 살겠지요? 이분 말씀처럼 죽겠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권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삶을 보듬고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세계적으로 망신시키기나 하는 이러한 권력자들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방치하면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경제 폭망시키고 민생 완전 파탄 지경으로 만들고 외교 엉망진창에다가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를 겪게 만들어도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대리인 일꾼을 뽑았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그런 일꾼을 뽑은 것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우리 국민들을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기면서 왕노릇하라고 통치자 지배자가 되라고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점점 왕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 삶에 그들이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파 들고 875원 적정한 가격이네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정책실장인가 하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기사 뒤져보십시오. 그 18일이 하필이면은 875원 적정 가격이네 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하고 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은 못할지언정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뭔 일이 되겠어요? 험한 얘기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험한 얘기를 하기는커녕 귓속에다 좋은 얘기만 하고 물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8일 날부터 물가가 확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표현이 너무 거칠다고 하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을 앞장서가지고 뭐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진짜 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거 적절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가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언론인도 질문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대통령이 평소에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요즘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약속마다 드는 돈이 1,0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조 원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돈도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저 명품 장어집 장사가 안 되잖아요. 태영 막장 장사 됩니까 솔직히? 주민들이 돈을 쓰려니까 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원금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하면 김해 사람은 김해에서 써야 되니까 김해 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지방 경제도 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10만 원, 20만 원 없어서 그냥 자식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지원도 해주고 보세혈관에 동네 골목상권에 돈도 좀 돌게 하면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우선 뭐 수백조 원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 하라고 우리 요구하지 않잖아요. 돈도 없다면서요. 세금 깎아줄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면서요. 서민 지원 예산도 없다면서요. R&D 지원 예산도 없다면서요. 청년 지원 예산도 없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예산이 1년에 680조고 가용 예산이 200조 원은 될 텐데 13조 원 뽑아가지고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러면 우리 못 살겠다 심판하자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시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해달라니까 왜 자꾸 이재명 하니까. 김해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김해에는 민홍철, 김정호 이런 분들이 출마하십니다, 여러분. 자, 민홍철 한번 해보세요. 김정호. 자, 여러분, 제가 목이 아프니까 조금만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정말로 살기 어렵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되죠. 오죽하면 출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식을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조차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안한 세상인데 여러분 정말 밤에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있죠.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세상 행복하게 살으라고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노후 걱정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 살려고 정말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식들이 실력을 키워도 기회가 없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기회가 있는 세상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세상,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소리 지르고 계신데, 자, 저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도 일자리도 없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논문 위조해서 새치기나 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폭력으로 나라를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하나가 총알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주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걸 보여줘서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정말로 권력자들이 국민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애달복달 할 때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거고, 그래야 자식들은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숫자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동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에 말하면 그게 곧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세가 될 수 있어요. 큰 강조차도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빗방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분들만 제대로 실천해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김해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홍철이 출마한다. 뱅크님 보냈습니다. 뱅크님 보냈습니다.
예, 오늘 저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죠? 네. 4월 10일 무슨 날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합시다. 네. 김해 갑은 민홍철, 김해을은 우리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오셔가지고 길을 팍팍 주셨죠? 함께 할 것이죠? 믿겠습니다. 가야 문화사에 정말 공부리 계시도록 됩니다. 그래야 김해 갑과 을은 하나죠? 민홍철과 김정호도 하나죠?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경남의 민주성지입니다. 민홍철 의원이 3년승, 저 김정호도 김경수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3년승. 자, 김해를 지키면 낙동강 전선에서 선거 혁명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가 선봉장이 되어서 낙동강 전선의 승리를 일구어내고 이재명과 함께 전국적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김해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아입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소수정당,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연합군이 강했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저 짧게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백승하러 운 좀 띄워주십시오.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군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네, 제가 더불어 하면 몰빵 외쳐주십시오. 더불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고 가도 되겠죠? 예, 이상으로 이재명 당 대표님의 김해 가합을 공동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쓰지 마세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